만나면 좋은 친구 MBC.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사계의 마지막 겨울이 눈앞으로 성큼 다가왔는데요. 왜인지 가을은 참 짧다는 생각 올해도 역시 빼놓을 수 없죠. 실제로 지난 여름이 가장 덥고 가장 긴 계절이었다고 하는데요. 점점 사라져가는 우리의 계절을 지키기 위해 모두 재활용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낯설게 느껴지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쓰레기를 쓰레기로만 보지 않는 것, 이거 하나면 모두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 송상민 센터장과 함께 새로운 자원, 새로운 가치가 될 수 있는 쓰레기의 대반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전주시 재활용센터 다시봄을 운영하고 있는 송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진짜 이 사계절의 어떤 경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느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일교차가 또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진짜 여름, 겨울밖에 남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느끼는 부분에서는 어떠세요? 기후위기 문제가 저는 저의 밑에 세대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저의 세대에서 실제로 목격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더 급격하게 다가온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네. 해줘야 된다라는 캠페인이나 문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이제는 그게 통하지도 않아요. 네. 이제는 완전히 우리에게 직면한 네. 그런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인사말에서도 언급하기도 했지만 그 재활용을 재활용으로 아마 발음 잘못한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맞아요.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 재활용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재활용은 그 물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활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해요. 맞아요. 그런데 재활용은 그 물건의 디자인도 새로워지는 거고 그 물건이 가진 가치도 새롭게 변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거를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생수병을 이제 저희가 별도 배출하는 걸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병뚜병을 별도로 배출해서 다시 한번 병뚜껑으로 만들어지는 걸 재활용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네, 재활용은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쓰레기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 버려진 껌을 저희가 수거해서 신발의 밑창을 만드는 회사가 영국에도 있고요. 오, 네. 네. 그리고 맥주 공장에서 나오는 맥주 보리 껍질을 가지고 에너지바를 만드는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좀 생겼습니다. 먹는 에너지 바로 네네, 만든다? 네. 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쓰레기들이 다시 한번 우리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많은 기획과 디자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보통 업사이클링이라고도 많이 활용하기도 네, 네, 하고 네. 같은 개념인 거죠? 네. 재활용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리사이클, 그러니까 재활용한다라는 뜻의 모든 자원이 순환되는 걸 의미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운사이클도 있고 리사이클도 있고 업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에 가장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걸로 저희가 업사이클을 해야 된다라는 가치를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업사이클링 하면 저는 좀 자주 접했던 건 예술 작품으로 접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있었거든요. 네, 네. 뭐 버려진 것들로 어떻게 꾸며가지고 뭐 액자에다 만들어서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낸다. 네, 네. 그래서 뭐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은 그냥 예술 도구로 예술 작품으로만 이렇게 탄생이 좀 되는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네. 아까 소개 말씀 들어보니까 버려진 맥주 찌꺼기로 뭐 새로운 에너지바를 만들기도 한다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좀 실용적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예전에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정크 아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폐기물을 모아서 다른 조형물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이제 네네. 그게 만드는 과정에서 작품은 좋은데 다시 자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없죠. 작품들이었고요. 지금은 그 후까지 생각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 나무 젓가락을 수거해서 가구로 만드는 회사도 오. 있고요. 진짜로? 네네. 그리고 와. 버려진 지금 가을에 많이 나오는 낙엽들로 예. 종이를 만드는 회사도 지금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세상에.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요즘 또 에코백을 또 많이 들고 있어서 이 에코백을
어떤 자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캔버스 소재인데요. 예. 저희가 웨코백이 친환경이라고 생각해서 많이들 사용하셨는데 사실은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렇게 환경에 그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물과 모카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만 모카도 저희가 100%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코백도 저희가 버리지 않고 이제 가지고 계신 것들 가지고 오셔서 저희가 업사이클해서 텀블러백을 만들거나 하는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필통도 뭐 뭘로 또 만든 거 있다고 한다면서요? 네. 저희가 뭐 비료포대 버리시는 걸로도 만들고 또 네. 가죽 버려지는 짜투리도 필통으로 같이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다. 네, 네. 아, 진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진짜 버려지는 자원들이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걸로 이렇게 탄생된다고 하니까 네.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으로 보이기도 하네요. 네, 네, 그렇죠. 네. 모든 자원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소재를 써서 만드는 자원인데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자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나서 버려지는 것도 다시 자원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네. 시대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센터 이름도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 네. 재활용 센터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타이틀이 붙었어요. 다시 네, 봄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다시 봄이라는 이름까지 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전주시에서 해서 명칭을 정해진 이름인데요. 예. 다시 봄이 오다 혹은 다시 바라보다라는 뜻을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저희가 해석해서 사용하고 있고 또 예. 건물 자체도 저희가 리사이클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재생한 건물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다라는 의미를 굉장히 많이들 의미 있게 생각해 주시고 있어요. 네. 그 건물이 위치한 곳도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건물에서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탈바꿈한 그렇죠. 어떤 그런 건물이고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네네. 그 센터 자체도 어쩌면 그 재활용된 네네. 센터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네네, 하네요. 맞아요. 예, 네. 설립부터 굉장히 좀 의미가 네,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다시 본 공간들 곳곳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하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네. 누구나 갈 수 있는 공간이기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1층은 저희가 시민분들이 언제나 오실 수 있게끔 운영 시간을 좀 오픈해서 공유하실 수 있는 공간, 문화 공간으로 꾸몄고요. 예. 시민들이 환경에 관련된 책도 좀 기부를 해주셨고 네. 또 재활용이나 환경에 관련된 책을 저희가 한 200여 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활용이나 탄소 중립이나 이런 관련된 행사도 시민분들께 개방해서 좀 보실 수 있게끔 하려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밖에 공간들에 대한 이름도 상당히 좀 예쁜데요. 판이라는 공간도 있고 곰비 인비터 그리고 길트기꾼 이런 공간들도 있어요. 네. 이름만 들어서는 어떤 공간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네, 어떤 이름이 왜 이렇게 붙여졌고 어떤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이제 센터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공간은 이제 한글 이름으로 정했고요. 곰비인비는 물건이 계속해서 쌓여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우리나라 말이고요. 예. 또 길트기꾼은 새로운 일을 열어주는 일꾼을 말해요.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입주 사무실 이름을 길트기꾼이라고 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트기 이렇게 네네네. 길트기꾼. 새로운 일을 열어주는 사람들, 네. 일꾼들이라고 해서 네. 지금 6개 기업에 한 30여 명의 기업들에 입주해서 사람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은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구성하고 네. 제조하는 그런 업체들인 거겠죠. 네네. 그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또 그러한 공간은 누가 또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전시장도 지금 같이 운영 시간에는 개방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획 전시장 안에서 저희가 1년에 한 5번 정도의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재활용 작품이 있거나 쓰레기로 혁신적인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했던 팀이 있거나 하면은 네. 저희가 선보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대형 가구를 거리에서 주워와서 저희가 새롭게 개인마다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래서 재활용 가구를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 12적 정도 되는 작품이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방금 가구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네. 버려진 이제 재료들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그 결과물이 괜찮을까? 그러니까
작고 굉장히 짱짱한 재료들로 뭔가 좀 만들어야 그 결과물도 예쁘고 괜찮을 텐데 내구성도 있고.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제가 우려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틀린 겁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예.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또 좀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가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소재에서 또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가구는 예전 가구에 비해서는 합성 제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많이 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복합 물질을 다 분리하는 거, 선별할 때 분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순환이 않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중에 이제 목가구 중에 목재는 재활용도 쉽고 또 재활용도 쉽지만 합성 제품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희가 분리를 다시 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서 다시 사용할 가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엄청 완성도 있게 작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거기에 참여했던 시민분들은 버려진 것들이 이렇게 재창조되는 과정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네. 뭔가 자원에 대한 어떤 그런 시각 그리고 쓰레기 버려지는 것들에 대한 시각이 정말 많이 달라지겠어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시민분들이 함께하는 모든 체험 수업은 직접 가져오시는 것을 컨셉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뭔가 준비해서 반제품을 제공한다거나 그러지 않고요. 자기가 선택한 자기 물건이거나 버리긴 아까운 물건이거나 혹은 네. 버려진 물건 중에 좀 활용하고 싶은 것들을 직접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조금 되는 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많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동기부여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신다고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도레도레터와 또 다락마루라는 공간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저희가 공간이 생각보다 좀 협소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도심에 있는 건물들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5개 공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 공간으로 조금 조성은 했어요. 데크도 깔고 그래서 간단한 행사나 문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공간을 좀 활용하려고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체험 프로그램을 시민들과 참 잘했으면 좋을 텐데 네. 어쨌든 물리적으로 좀 만나지 못하고 열지 못했던 프로그램들도 상당히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기간들이 있었다면서요? 네네. 초반에 저희가 문 닫는 공공기관들 문 닫아야 되는 시점이 있어서 공간을 운영을 못했던 적도 있고 예. 또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수 제한이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소수의 인원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오히려 저는 좋은 장점으로 코로나를 맞춰서 수업을 설계를 하면서 적은 인원수가 좀 깊이 있는 수업을 좀 할 수 있는 또 좋은 네. 기회이기도 했어요. 어쩌면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 시민의식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동안은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자원은 활용해야 되고 맞아요. 자연은 지배해야 되고 이런 서양적 어떤 그 지식 기반이 많이 쌓여 있었다면 네. 지금은 어떤 좀 일회용품을 좀 안 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 네네. 그리고 환경에 대한 인식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사령센터의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저희가 개관했을 때 이제 개관을 준비하면서 새활용센터를 지역에 좀 조사를 저희가 했어요. 설문조사도 하고 거의 새활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그렇죠.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업사이클 물건이 어떤 건지 구입처가 어떻게 되는지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는지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와 함께 또 기후 위기가 같이 오면서 네. 시민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셨던 부분이 생기셨고 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저희가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점 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더 쉽게 다가서기 위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 가구 만드는 프로그램을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 밖에 또 시민들이 참여했던 네.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고 그 안에서 시민들의 반응, 또 호응도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네네. 근데 저희가 프로그램은 쓰레기 소재 한 6가지 소재를 12개의
이제 컨텐츠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병뚜껑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플라스틱 병뚜껑이나 뭐 비닐봉투나 소재들을 보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앵코백이나 청바지 물을 많이 사용했던 그런 원단들이 강도가 있는 원단들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또 가구가 좀 시민분들이 많이 또 좋아라 하시는 가구 좋아하죠. 네, 좋아라 하세요. 그래서 작은 조명 만드는 것도 직접 저희가 폐기물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4가지 소재 중에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게 플라스틱의 소재예요. 그래서 네. 그런 것이 저희가 다른 재활용 센터에서 좀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조금 하고 있어서 많이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 플라스틱은 어떤 걸 플라스틱 제작하고 만드는 겁니까? 병뚜껑을 네.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몰드를 하고 있는데 뭐 단추를 만드는 것도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단추. 네네, 병뚜껑을 모아오시면 병뚜껑으로. 네네네. 그리고 뭐 열쇠고리를 만든다거나 도장을 만드는 저희가 기업이 입주해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함께 체험 수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플라스틱 병뚜껑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어떻게 뭘 네. 하고 뭐 이러는 건가요? 네네네. 사출도 직접 해보시고 또 오. 플라스틱을 어떻게 자원순환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종류는 재활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전주시에서는 이제 그 투명 플라스틱으로 네. 그 옷감을 제작을 네, 해서 실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재활용의 개념이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재활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병뚜껑이 옷으로 만들어지거나 인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사를 뽑는 이제 회사가 이제 대구에 있어요. 근데 아직 전주에는 공장이나 산업이 없기 때문에 없군요. 그쪽으로 보내지지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거나 기획은 하실 수 있고 네. 또 많은 활동가분들이 직접 사출을 해보는 걸 기계를 구입을 한다거나 네. 기업을 창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또 현상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다시봄 설립 후에 첫 번째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요. 플라스틱 원정대? 네. 아무래도 환경하면 플라스틱이 가장 또 우리에게 생각이 많이 나기도 하고 네. 가장 좀 바다를 괴롭히고 토양을 괴롭히는 어떤 요소기도 하니까 플라스틱을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플라스틱 원정대는 뭘까요? 뭔가 좀 모험이 생각나기도 하고 네. 바다를 가서 뭐 이렇게 플라스틱을 주워오는 뭐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면 처음 보여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네. 그 플라스틱을 생산해서 우리 인간한테 어떻게 오고 인간이 먹고 나서 그 플라스틱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저희가 좀 짧은 다큐가 있는데요. 네. 그걸 좀 편집을 해서 보여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사서 먹고 마시고 나서 그 다음은 안 보는데 그 다음을 보게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네. 이제 서울의 환경운동연합에서 했던 좋은 프로젝트가 있어요. 병뚜껑을 리워드를 해드리는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게 예. 이제 전국적으로 엄청 유행을 했었고요. 그거의 전북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가까운 거리에 병뚜껑이 모아지면 재활용이 될 수 있다. 그런 걸 전달하기 위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병뚜껑을 가장 많이 모아지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스틱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뭐 일회용 수저도 그렇고 네네. 뭐 페트병도 있고 여러 가지 장난감 소재도 다 네. 플라스틱인데 맞아요. 특별히 이렇게 병뚜껑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모으기 쉬워서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병뚜껑은 병하고 분리가 되면 선별 과정에서 선별이 어려워요. 눈에 띄는 큰 물건 먼저 선별을 하고 맞네요. 작은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소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 놓치는 작은 병뚜껑들을 모아오는 경우인 거고요. 그 대신 이제 투명 페트병은 PET라고 해서 같이 이제 뚜껑을 닫아서 같은 재질 병과 뚜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활용할 수 있게 그 별도 배출해 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렇군요. 그 외에 모든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또 재생이 어렵거나 그렇기 때문에 아하. 네,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재활용하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일상생활에서 분리배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지를 팁 하나를 좀 얻어가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잘 활용하는 거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분리배출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하나만 알려주신다면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같은 재질을 함께 모으는 게 좀 좋아요.
그렇지만 아파트에서는 그 일을 대신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전주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40% 된 공동주택에서는 그렇게 분리해서 배출을 하거나 선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파트에서는 모아지는 선별되는 것도 저희가 뭐 회사에 다닌다거나 했을 때는 분리 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일한 소재는 서로 모아서 뭐 우유팩은 우유팩끼리 모은다거나 아니면 멸균팩은 멸균팩대로 모은다거나 네. 플라스틱도 소재별로 좀 모아주시면 훨씬 활용하기가 좋고요. 자원 순환되는데 노력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페트병도 그냥 버리면 안 된다면서요? 분리 배출할 때 네. 뭔가 이렇게 라벨지를 라벨도 떼야 반드시 되고요. 좀 떼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이제 라벨도 띄고 또 안에도 불순물 없게 세척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병뚜껑이 이제 단일 재질이 아닌 경우에는 빼서 버려야 되고 단일 재질일 경우에는 뚜껑을 닫아서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게 좀 압축시켜서 주시면 순환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플라스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봤는데 이제 비닐 얘기를 또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비닐 사용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검은 봉지 또는 뭐 흰 봉지 네. 사용 안 하게끔 에코백 쓰고 다니자 이런 운동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이제 비닐을 또 아예 안 쓰기는 사실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이 비닐을 활용한 뭔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나 뭔가 그 기획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소개 한번 좀 들어볼까요? 저희가 비닐봉투 10장을 모아오시면 네. 저희가 지갑을 만들거나 화병을 만들고 있어요. 오. 네, 근데 비닐도 플라스틱 소재 중에 하나이고요. 비닐도 플라스틱 소재처럼 다양한 재질이 되게 다양해요. 예. 그래서 그 재질 중에 이제 가능한 거 우리가 다리미로 눌러서 지금 저희가 원단처럼 만들고 있는데 예. 열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소재들끼리 서로 뭉쳐서 저희가 안에 이제 보충제도 하고 있어요. 뽁뽁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비닐봉투도 같이 넣어서 하면은 원단처럼 딱딱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네. 아이들이 카드 지갑도 만들고 네. 또 활동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어가 비닐 클링 네네. 맞나요? 네네. 네,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네. 비닐 클링이라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전 비닐이 어떻게 지갑이 되고 딱딱하게 누른다고 하면 비닐은 쉽게 또 불에 타버리고 녹아버리니까 이게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하기도 하네요. 네네. 이제 비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형 가게나 편의점에서는 판매가 금지가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접하는 비닐봉투는 사실은 구입하는 비닐봉투가 아니라 소포장되어 있는 비닐봉투의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관할 때부터 저희랑 같이 노력을 해주셨던 옥센 작업실이라는 공방이 있는데요. 네. 그 공방에서 이 프로그램을 같이 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는 환경부에서 이런 사례도 많이 이제 보급이 되고 하면서 비닐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개관했을 때 작년에부터 저희가 했을 때는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한 거여서 호응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새롭게 네. 인식을 해주시지만 저희는 비닐봉투를 사가지고 오시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안 네, 되죠. 그러면 그런데 의미가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체험을 하는 의도와 다르게 좀 구입을 해서 왜냐면 꼭 가지고 오셔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저희의 의도와 좀 맞지 않은 경우도 좀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네.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럼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들은 저희처럼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그런 물건들을 쉽게 좀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걸로 익숙해지는 거를 저희가 좀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닐들은 재활용이 되는 비닐도 있지만 안 되는 비닐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많아요. 네, 그 소포장 또는 뭐 박스로 네. 안에 이렇게 내용물 보면 그걸 보호하려고 네. 만든 그 비닐들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안 돼서 그냥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경우들이 네. 상당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레기들은 어쩌면 잘 모아서 이 정도 되면 지갑 만들 수 있겠네? 아니면 이 정도 되면 뭐 화병 만들 수 있겠네? 뭐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체험 가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교육적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모님들과 같이 이렇게 온 아이들이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또 어떤 인식 변화가 있는지도 현장에서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뭐 좋은 예가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이제 가족이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토요일 날 같이 오셔서 프로그램을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더 많이 잘 알고 부모님보다 부모님 우리 엄마는 분리배출 잘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일러 거기에서 네. 일러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래서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교육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도 있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부모님한테 좀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네, 이게 참 시대에 따라서 경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의 삶이 추구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렇게 달라요. 네. 저희는 개발 중심의 경제 논리로 배웠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제 환경이 중심이 맞아요. 되는 네. 경제 논리로 이렇게 배우더라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페트병, 그다음에 뭐 뚜껑, 그다음에 비닐도 우리가 이제 재활용하는 방법도 알아봤는데요. 네. 그 밖에 또 이런 것도 이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먹는 이제 커피 찌꺼기도 네. 저희가 지금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른다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방향제로 쓰다가도 어떻게 버려야 되고. 네, 그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되는 일반, 상황이요. 맞아. 네, 네. 네.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저희가 이제 소각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음. 그걸 이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저희 기업 입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특수하게 효소 처리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분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먹고 난 버려져 있는 이제 원두 찌꺼기는 산성이어서 예. 토양에 가면 조금 이롭지는 않고요. 그렇구나. 네, 특수한 효소를 넣으면 이제 생분해가 되는 점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점토를 네네.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점토로 연필도 만들고 뭐 방향초 컵도 만들고 화분도 만들고 있고요. 와. 저희 기업에서는 지금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자재로 예. 점토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들이 먹었던 커피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체험을 하거나 학습에 필요한 점토로 지금 활용하시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저희 집도 좀 커피 찌꺼기가 좀 나와서 많이 나오시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막 생각을 하고 네. 있었거든요. 저희 기업한테 보내주시면 진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전국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그 커피 전문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거기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 양도 상당수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럼 거기랑 연계해서 그 찌꺼기는 또 회사 입장에서는 배출할 수 있으니까 좋고 네. 또 어떤 기업에서는 그거를 활용해서 자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좋고 네. 그런 상생의 효과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네. 역할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기업들 인큐베이팅도 하고 네. 또 지원해드릴 거는 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쓰레기가 아주 많이 넘쳐나서 그 커피숍에 나오는 걸 다 수거해서 가져오다가는 곰팡이가 나서 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까 앞서서 말했던 병뚜껑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늘미고기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일부 네. 저희가 직접 봤는데요. 네. 창고에 지금 많이 쌓여 있어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만큼 우리가 보지 못했던 쓰레기들이 너무 많고 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한계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가 많이 자원 순환이 되려면 이제 그 물건을 만들어 온 기업의 물건을 사주셔야 기업이 계속 성장하고 맞아요. 그 물건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맞아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들이 시민 의식과 함께 맞물려서 물건을 좀 이용해 주시고 또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쓰레기들이 많이 또 수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순환이 되는 경제 시스템으로 좀 저희가 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 의식이 이왕 같은 걸 사려면 좀 더 친환경적인 것을 사야겠다라는 인식들은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아직 몰라서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라는 네. 것을 몰라서 옷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홍보 활동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세월영센터에서. 네.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이제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인식이 굉장히 좋아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업사이클은 쓰레기로 만들었다라는 인식이 있으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가지세요. 예. 네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새로 만들어진 물건과 또 쓰레기를 가지고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물건과 품질이 좀 같게 만들어지는 어떤 산업적인 지원과 함께 그렇군요. 네,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요. 또 이제 친환경 인증 제도처럼 업사이클 인증 제도가 좀 국가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되면 또 시민들이 더 쉽게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저희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시민들과 또 정책과 저희처럼 일을 하고 있는 중간의 활동가들과 함께 예.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것들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만 또는 네. 기업에서 그런 기술을 또 활용해야만 이런 과정들을
좀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거 말고 네.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네. 스스로 뭔가 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만 네. 좀 알려주시면 쓰레기가 또 많이 줄지 않을까요? 가정에서도. 네네. 예를 들면 근데 종이는 잘 모아서 버리면 리사이클 되긴 하지만요. 예. 뭐 쉽게 종이 같은 경우에는 믹서기에 물을 넣고 갈고 네. 또 모기장 같은 거에다 한번 이렇게 뜨면 또 종이로도 활용을 가능하거든요. 약간 한지 뜨듯이. 네네네. 제가 모기장 틀 같은 걸로 저희가 지금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하실 수 있는 예.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 플라스틱 병뚜껑 같은 경우에 조금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소재는 PP나 이런 건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아서 와플 기계 같은 거에 눌러서 네. 네네 받침대도 만드는 거를 집에서 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럼 내구성도 괜찮아요? 네네 아주 탄탄하죠 플라스틱이기 그렇구나. 때문에. 네. 네. 근데 녹지 못하거나 녹을 때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집에서 활용하시면 안 되시고, 예. 네네 쉽게 좀 독한 물질이 아닌 경우에는 집에서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진짜 쓰레기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네. 이게 진짜 쓰레기일까 아니면 자원일까를 네.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네. 오늘 방송을 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우리에게도 지구에게도 이로운 재활용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재활용은 땡땡이다. 네. 재활용은 저희 미래를 책임지는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된다는 건 다 아시지만 어떻게 줄여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데, 몰라요. 네, 쓰레기를 적게 배출하는 것도 줄이는 거고요. 또 이메일에 안 쓰는 편지함을 다 지우는 것도 탄소 배출에 영향을 줄 것이고요. 또 버려지는 물건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든 걸로 구입함에서 사용하는 것도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한 번 보고 또 두 번 보면서 쓰레기가 아닌 새로운 자원으로 이렇게 시각을 돌리는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퍼져나가길 바랍니다. 네. 재활용센터가 그 역할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시민들도 그런 역할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입장으로 많이 성장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